안녕하세요. 뜨개공장 공장장 콩지입니다. 오늘은 버버리 호보백과 세트로 구성된 이너 파우치 뜨기 그 두 번째 시간, 그 첫 번째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가방과 똑같은 패턴의 파우치를 따봤었는데요. 이 아이들은 보시다시피 이 배색이 그냥 세로 줄무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레벨이었다면 오늘은 살짝 난이도를 높여서 이렇게 체크무늬 파우치를 따봤습니다. 물론 색상은 오늘도 가방 색상과 톤을 맞춰서 이렇게 두 가지로 떠봤는데요. 가방 지금 다 꺼내내겠네요. 들어와라. 이렇게 가방이 두 가지 색이었기 때문에 파우치 역시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떠봤고요. 물론 이 색상은 꼭 가방과 같은 톤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취향대로 떠주시면 되겠죠. 아무튼 이 아이들은 가로 줄무늬뿐만 아니라 세로 줄무늬까지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살짝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로 줄무늬 이 아이들이 똑바로 올라가지 않고 기울어져서 올라가는 것이 항상 고민이지 않습니까? 사실 난이도가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세로 줄무늬를 가장 안정적으로 뜰 수 있는 방법 바로 이랑뜨기를 이용해서 떠줬습니다. 아시죠? 이랑뜨기? 이렇게 보시면 줄무늬가 있는 이 아이들은 X자 짧은뜨기였죠? 그러나 이 X자는 수직 배색이 살짝 불안정한 편입니다. 뭔가 실에 따라서도 다르고 뜨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서 수직으로 나올 때가 있고 또 심하게 기울어질 때가 있고, 아무튼 조금 까다로운 아이. 그래서 사실 콩지도 처음에 시연뜨기는 이 X자 짧은뜨기로 떠봤는데요. 여기 들어보시면 이 아이 처음에 이 가방을 뜰 때 예고편으로 보여드렸다. 이 아이를 보시면 이 가방과 똑같이 X자로 떠준 상태인데요. 보시면 이 라인이 상당히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이 아이는 실패. 그래서 이 파우치는 X자는 포기하고 이 아이보다 좀 더 안정적인 이랑뜨기를 이용해서 떠줬는데요. 보시면 세로 줄무늬가 훨씬 똑바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이도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수직은 아니라는 거, 단적인 예로 이 아이를 보시면 이 아이에 비해서 뭔가 세로 줄무늬가 기울어지기도 하고 뭔가 삐뚤빼뚤하죠? 물론 이 두 아이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뜬 것인데요. 근데 결과는 왜 이렇게 예쁘고 못생기고 이렇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도 항상 그게 고민이시죠? 콩지 역시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삐뚤어지고 한다는 거.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영상 안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뜨다가 살짝 기울어졌거나 못생기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풀지 마시고, 그냥 살짝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는 그냥 그렇게 완성해 주시고 다음에 또 뭐 예쁘게 뜨면 된다는 거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살짝 기울어지거나 못생겼어도 안에다 물건 넣고 사용하다 보면 별로 표 안 난다는 거. 이건 내가 떴기 때문에 그 애착심에 다 예쁘지 않습니까? 콩진 개인적으로 뭐 삐뚤어진 아이도 그냥 다 예쁘던데. 그리고 이렇게 실패한 애들은 그냥 지퍼 안 달고 이렇게 그냥 오픈형으로 편하게 사용해 주셔도 되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는 그대로 쭉 완성하시고 다른 색으로 또 한 번 도전하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뜨다 보면 실력도 늘고 결국은 예쁜 파우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뜨기 위해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그냥 쭉쭉쭉 작업 진행하시라는 거 아셨죠? 그리고 오늘 사용하실 역시 이 가방과 똑같이 밀키 코튼 블랙을 사용해 줬는데요. 일단 메인 색상은 두 가지죠. 그래서 카멜계통 한 가지와 이렇게 카키톤 두 가지로 떴으나 색상은 얼마든지 취향대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빨강으로 더 떠보시네요. 블루톤도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색상을 바꾸실 때는 이 블랙 차콜, 그레이 화이트 이런 애들은 그대로 고정해 주시고 색상 들어간 부분 여기만 원하는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 아이 역시 이렇게 카멜 배색 이 부분만 다른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바늘은 지난번 이 아이들은 5사용 코바늘 5호를 사용했었죠? 그러나 이 체크 파우치는 바늘을 한 단계 줄여서 4호를 사용해 주시는데요. 만약에 아직 배색 뜨기에 자신이 없거나 나는 아직 초보자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바늘을 4호보다는 5호로 떠주시는 게 뜨기가 조금 더 쉬운데요. 물론 가방 사이즈는 좀 더 커지겠죠. 그래서 배색 뜨기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5호로 떠주시고 나는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수의 연장 4호를 사용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밖에 부자재 지퍼가 필요하고요. 반감으로 사용할 원단을 준비해 주시는데 이 각각의 실색상 번호는 다음 페이지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완전 예쁜 버버리 체크 파우치 함께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그럼 먼저 바닥부터 떠주시는데 사슬 49코로 시작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매듭을 만들고 사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44, 45, 46, 47, 48, 49 49코를 떠주시는데 이때 이 사슬 머리의 길이가 너무 작아지지 않도록 짧은뜨기를 했을 때 머리 사슬의 크기와 거의 비슷하게 떠주신 다음에 기둥코를 세우고 49번째 코 뒤쪽에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게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49코 그대로 둘, 셋 떠주시는데 첫 코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셋, 넷, 다섯, 46, 47, 48, 마지막 49 해서 49코를 떠주신 다음에 다음은 이 옆면에는 사슬을 하나를 떠주신 다음에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49코를 떠주시는데 첫 코부터 하나, 두 가닥 어디 바늘을 넣어서 (47) 48 마지막 49 코를 떠주신 다음에 역시 이 옆면에도 사슬을 하나를 주신 다음에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이렇게 해서 바닥뜨기가 완성이 됐는데요. 현재 이 아이는 전체 코수가 위아래로 각각 49, 49 양쪽 옆면에 각각 한 코 한 코 해서 총 100코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옆면에 배색뜨기를 시작해 주시는데 이 아이들은 각각 10코씩 배색을 해 주시는데 먼저 이 바닥과 똑같은 커피색으로 10코를 떠주시는데요. 먼저 첫 코, 빼뜨기를 했던 같은 코, 빼뜨기 왼쪽에 살짝 숨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몸통, 머리, 그래서 이 아이부터 시작을 해주시는데 이때 바늘을 이 두 가닥의 실 중에서 앞코는 남기고 이 뒤쪽에 있는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서 여기서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이렇게 뜨는 방식을 일왕뜨기라고 했죠? 그래서 다음 코도 두 가닥의 실 중에서 뒤쪽에 있는 한 가닥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주시는데, 이때 이렇게 미리 배색 실을 바닥에 딱 깔고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둘, 뒷바닥에만 6, 셋 떠주시는데, 역시 척구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표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커피색으로 10코를 떠주신 다음에, 다음 10코는 카멜색으로 떠주시는데요. 배색을 할 때는 마지막 코의 머리가 완성되기 직전에 이 상태에서 색을 바꿔주신 다음에, 역시 뒤쪽에는 한 가닥, 그리고 이번에는 커피색 실을 바닥에 딱 깔고 역시 10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지만 10 떠주시는데, 머리카가 완성되기 직전에 실을 바꿔서 다시 커피색으로 10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색 바꿔서 하나, 둘, 셋, 다섯,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코는 옆면에 사슬 한 코가 있었죠? 이 아이 역시 한 가닥에만 눌러서 여기까지 10, 그리고 다시 실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그리고 마지막 한 코는 역시 옆면에 있던 사슬, 이 아이까지 10 따주신 다음에 실색을 바꿔서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 아이는 빼뜨기, 이 아이는 기둥코에서 빼뜨기와 기둥코는 항상 니은자 모양으로 같이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코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빼뜨기와 기둥코는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빼뜨기와 기둥코는 항상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옆면에 첫 단 배색이 완성이 됐는데요. 보시면 각각 10코씩 해서 한쪽 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100코가 딱 들어맞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부터는 여기 아랫단과 똑같은 색으로 쭉 배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총 7단을 떠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커피색으로 몇 코를 떠주시는데 항상 첫 코 빼뜨기 뒤에 살짝 숨어있는 왼쪽으로 빼꼼히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통, 머리.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이 두 가닥의 실 중에서 뒤에 있는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서 실을 깔고 이 상태에서 하나, 그리고 역시 둘, 넣어주시는데 첫 코 열심히 두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꿔서 역시 카멜색으로 10코. 이렇게 떠주시는데 이때 짧은뜨기를 할 때 아주 기초적인 팁 한 가지를 말씀드려보자면, 자, 뜨는 모습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짧게 넣어서 여기 끝에서 이렇게 깨작깨작 짧은뜨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생각보다 바늘이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목 부분까지 쑥 집어넣어서 실을 끌어올 때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바늘 항상 깊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되 항상 일정한 힘으로 넣어주셔야 코가 예쁘고 균일하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 떠주시다가 이 라운드 부분, 이 부분은 원래는 이렇게 뒤집어 놓고 떠줘야 하지만, 처음 서너 단 어느 정도 높이가 나올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아직 뒤집기 전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버무려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떠주셔야 이 아이들이 코가 늘어지지 않고 바짝바짝 붙어서 타이트하고 예쁘게 떠진다는 거. 한 서너 단 정도만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운드 부분은 이렇게 코가 잘 안 보이실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안으로 넣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그래서 이 머리코들이 늘어지지 않고 일정한 크기로 예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두세 단 정도 두다가 지금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이가 확보가 되고 나면 지금부터 이렇게 겉면을 보면서 떠주시는 게 편한데요. 자, 역시 이 빼뜨기 왼쪽에 숨어있는 초코부터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을 따주시면 첫 번째 카멜 배색 네모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네모는 블랙과 차콜로 떠주시는데요. 자, 그래서 먼저 블랙 배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자, 항상 배색을 하실 때는 마지막 코에 머리가 완성되기 직전에 다음 배색실을 바꿔준 상태에서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그리고 이 커피색 대신 블랙으로 10코를 떠주시는데요. 첫 코, 방금 빼뜨기를 했던 같은 코, 몸통, 머리, 뒷가닥에 안을 넣어서 떠주시는데 이때 이 다음 배색실이 이렇게 차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실 가닥은 모두 버리고 이 상태에서 차콜만 뒤에다 깔고 둘, 셋, 넷, 다섯,
컬러색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까지. 그리고 바꿔서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모 배색을 카멜, 블랙, 카멜 이렇게 3번을 반복해 주신 다음에 다음은 색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그레이 화이트로 배색을 해 주시는데요. 그때도 먼저 그레이를 시작해 주시는데, 자, 이렇게 마지막 코에 머리가 완성되기 직전에 여기서 이렇게 실을 바꿔준 다음에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 주셔도 되는데요. 처음에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보시면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 실꼬리들이 한쪽으로 왕창 몰리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뚱뚱하고 이 부분은 날씬하고 그래서 살짝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슬림하고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한 서너 코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이때 이 바닥에 깔고 왔던 이 아이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버리고 여기서 곧바로 그레이 실을 미리 깔고 시작해줍니다. 그래서 카메를 마저 마지막 코까지 모두 뜬 상태에서 여기서 바로 그레이 실로 교체해 주신 다음에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 실 가닥이 양쪽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두께가 똑같아진다는 거. 자, 그리고 그레이로 10코를 떠주시는데 다시 첫 코, 그래서 하나, 둘, 셋, 서너 코 정도 떠주다가 이 카멜색도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버리고 다음 배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을 또 미리 깔고 이렇게 그레이를 진행해줍니다. 그리고 흰색으로 바꿔서 흰색 열고 그리고 아이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라내 주시고 메뚜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에 메뚜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모든 부분에 실이 한 가닥씩만 깔리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두껍거나 얇거나 하지 않고 고르게 슬림하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방법 활용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초코 머리코 잘 찾으셔서 역시 7단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뚜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에 메뚜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배색을 해주시는데 각각 7단씩 총 4칸을 떠주시다가 가장 마지막에는 하나 둘 셋 넷 4단만 떠주시는데 색상은 그냥 여기 두 번째 네모칸에 사용했던 블랙 앤 차콜 이렇게 배색을 해주시면 가장 자연스러운 느낌이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이 색상 배합은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조절해 주셔도 되는데요. 이 아이들의 순서를 이렇게 바꾼다던가. 자, 이제 마지막 끝 단 부분을 떠주시는데 이 아이는 네모 배색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자연스러운 배색을 위해서 이 상태에서 단으로 사용할 실을 미리 깔아주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색을 바꿔서 메뚜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에 메뚜기로 연결 기둥코. 그리고 이 마지막 단은 이랑뜨기가 아니라 그냥 튼튼한 짧은 뜨기를 얻어주시는데 이 머리 두 가닥씩 모두에 바늘을 넣어서
부자랑스러운 아이들은 모두 제거를 하고 모든 거에 마지막 코까지 뜨고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자, 이렇게 해서 파우치의 몸통 뜨기가 모두 끝이 났는데요. 역시 이 아이의 가장 큰 관건은 이 세로 줄무늬가 얼마나 똑바로 올라가느냐 일 텐데요. 이 라인이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올라가게 하는 가장 큰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손의 힘 조절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힘으로 일정하게 떠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이 아이를 자세히 보시면 뭔가 라인도 완벽하게 수직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네모칸들 보시면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다가 이 아이는 좀 커지기도 하고, 또 라인도 이렇게 가다가 또 살짝 기울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살짝 불안전한 느낌을 하고 있죠. 반면에 이 아이를 함께 비교를 해보시면 이 아이는 훨씬 라인도 똑바로 올라가고 네모칸 하나하나도 매우 규칙적이고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 모두 같은 사람이 떴다는 거, 둘 다 콩쥐가 떴다는 거, 그러나 결과물은 왜 이렇게 다르게 나왔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손의 힘 조절인데요. 이 아이는 어느 부분까지는 카메라 앞에서 뜨고, 또 어느 부분은 카메라 없이 자유롭게 뜨고, 다시 카메라 앞에서 다시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뭔가 뜨는 환경이 들쭉날쭉 하다 보니 손의 힘도 그만큼 균일하지 않고 들쭉날쭉하게 떠졌겠죠?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삐뚤빼뚤 약간 불안정한 그런 결과를 나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딴 일 보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집중하셔서 한 번에 완성해 주시는 게 가장 예쁘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 아셨죠? 그리고 한 가지는 피나는 노력? 누구나 처음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아이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처음 뜬 아이는 살짝 어설픈 대로 이렇게 완성을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도전하시면 되죠. 뭐 이렇게 다른 색으로. 그리고 두 번째 떴을 때는 훨씬 더 예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 번 뜨다 보면 실력은 늘게 돼 있다는 거 망고의 진리죠. 자,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예쁘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퍼를 달아주시는데요. 근데 사실 이 지퍼를 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지퍼를 다는 게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퍼 없이 보시면 이 아이는 조직도 튼튼하고 안쪽도 이렇게 깔끔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방 안에 넣어서 말 그대로 그냥 이너 파우치로 사용하셔도 되겠죠. 그냥 가방 안쪽에 다는 안주머니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그러나 이 아이를 온전한 하나의 파우치로 사용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지퍼를 달아주시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 아이를 이렇게 납작하게 펴는 상태에서 이렇게 양쪽 끝에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이 아이를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 이 아이를 이렇게 달아주시는데요. 이 남는 부분은 만약에 너무 길다 하실 때에는 이렇게 필요한 길이보다 살짝 여유를 두고 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주듯이 꿰매주신 다음에 가위로 나머지 부분을 싹둑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어차피 안감을 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꿰매주도록 하겠는데요. 자, 시작되는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중앙에 오도록 넣고 움직이지 않게 살짝 고정을 해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쪽 면을 먼저 고정을 시켜놓고 꿰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편도 이런 식으로 꿰매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 앞부분부터 꿰매주시는데 이때 여기 끝부분부터 꼼꼼하게 시작해 주시는 것보다 이 양쪽 끝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꿰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꿰매기 쉽도록 여기 직선 부분, 이 부분을 먼저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부담 없이 이쯤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꿰매주시는데, 그리고 이때 꿰매는 위치는 이 편물의 끝을 지퍼 이빨과 이렇게 딱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 머리사슬 바로 아래 이 부분을 따라서 쭉 꿰매주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쭉 꿰매주시는데, 이때 방금 보셨다시피 이 아이를 박음질로 꼼꼼하게 꿰매주시는 것보다 홈질을 이용해서 그냥 살짝 촘촘한 시침질을 한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꿰매주시는데, 꿰매주실 때도 자, 되도록이면 이런 식으로 바늘땀을 떠서 꿰매시는 것보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꿰매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떠서 꿰매게 되면 이 편물과 지퍼가 이런 식으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장을 손으로 움직이지 않게 꽉 잡고 이렇게 한 땀 한 땀 꿰매주시는 게 이 지퍼가 밀리지 않고 예쁘게 꿰매진다는 거. 이 부분도 여기 라운드 부분은 꿰매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꿰매서 한쪽 면을 가볍게 고정을 시켜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반대쪽도 꿰매주시는데, 이때는 살짝 신경을 써서 꿰매주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파우치를 세워놓고 위에서 보게 되면 이 입구가 바닥과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살짝 뒤틀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뜨기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놓고 지퍼를 달게 되면 파우치도 이렇게 뒤틀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뒤틀림을 바로잡기 위해서 반대쪽 지퍼를 달 때 이 아이를 약간 강제로 반대쪽 방향으로 살짝 뒤틀듯이 이렇게 놓고 지퍼를 고정을 시켜주시는데, 이렇게 지퍼를 닫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 먼저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이 양쪽 끝부분 끝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놓고,
물론 이 지퍼살이 뒤쪽까지 찝히지 않도록 가볍게 찔러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워봤을 때 뒤틀렸던 입구가 이렇게 똑바로 바로 잡아진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확정이 됐으면 역시 직선 부분을 먼저 꿰매주시는데, 이때는 지퍼를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편물을 지퍼 이빨 끝과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지퍼와 편물을 이렇게 손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이 머리사슬 아래를 따라서 부분도 그냥 끝까지 꼼꼼하게 꿰매 주셔도 되지만 일단 가볍게 편한 부분까지 이렇게 직선 부분만 가볍게 꿰매 주신 다음에 이제 이 아이를 다시 닫아 보시면 짜잔, 생각보다 간단하게 지퍼가 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감을 대지 않고 이렇게 지퍼까지만 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이렇게 홈질로 1차적으로 위치를 고정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홈질을 이용해서 한 바퀴를 빙 꿰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퍼가 앞뒤로 가볍게 고정이 되었으면 이제 이 상태에서 안감을 달아 주시는데요. 이 나머지 부분은 안감을 달면서 그때 본격적으로 고정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지퍼 달기 1차 작업은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안감으로 사용할 원단을 준비해 주시는데 20수 옥스퍼드지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보시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접어 주시는데 크기는 이렇게 파우치를 올려놓고 이 바닥 부분을 딱 맞춘 다음 나머지 세 면은 약 1cm 정도 여유를 남기고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양옆을 바느질로 쭉 꿰매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놓고 손톱으로 이렇게 보시면 손톱으로도 표시가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양옆을 접어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바느질을 이용해서 쭉 꿰매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접힌 상태로 놓고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한 박음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양쪽 모두 꿰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다시 파우치를 올려놓고 다음은 이 위쪽 이 아이는 이렇게 접어주시는데 이 머리사슬 아래 라인에 딱 맞춰서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안쪽에 넣어주신 다음 양쪽 시접 부분을 가방의 끝에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시침핀으로 고정을 시켜주시는데요. 근데 보시면 안감이 표물보다 살짝 큰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아돌고 있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이 안감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감은 표물보다 작은 것보다는 살짝 남아도는 게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재단을 해서 꿰매주시는데요. 이 남아도는 부분은 이 지퍼가 열려서 끝나는 부분, 이 안쪽을 꿰맬 때 이 아이들을 살짝 겹쳐서 기퉁이에 숨겨주듯이 꿰매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작은 것보다는 살짝 여유 있는 느낌으로 그렇게 안감을 재단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아이 역시 꿰매기 쉬운 직선 부분부터 꿰매주시는데 이 아이 역시 이렇게 머리사슬 아래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꿰매주시는데 이때 이 안감이 너무 이 지퍼 이빨 가까이 오지 않도록, 왜냐면 나중에 이렇게 지퍼를 닫았을 때 이 살점이 같이 물리지 않도록 살짝 거리를 두고 꿰매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머리 사슬 아래쪽 부분과 안감의 이 바깥쪽 부분을 딱 맞춰서 꿰매주시면 딱 적당한 위치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직선 부분을 이렇게 양쪽 모두 꿰매주신 다음에 잘 꿰매졌는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잘 꿰매진 것 같네요. 계속해서 양쪽 끝부분을 마저 꿰매주시는데요. 먼저 입구 부분, 이 부분은 안감을 이렇게 딱 맞춰서 꿰매주시는데 아직 이 지퍼를 보시면 이렇게 끝이 고정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안감으로 이렇게 살포시 가려주신 다음에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살짝 고정을 시켜주셔도 되고, 같이 이런 식으로 입구 부분은 좀 더 단단하게 꿰매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닫아봤더니 잘 완성이 된 모습이고요. 다음은 이 반대쪽, 이 부분은 이렇게 남아도는 안감을 구석으로 몰아놓고 정리를 해주시는데, 항상 지퍼를 달 때는 이렇게 몇 번씩 열고 닫고를 반복해 가면서 균형을 잘 맞춰주시는데, 이런 식으로 끝부분까지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 지퍼 머리가 안쪽으로 쏙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살짝 브레이크를 걸어 놓은 다음에 이제 구석으로 왕창 몰아 넣어 놓고
이 부분은 안감을 지퍼머리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죠. 이 부분은 이 아래쪽에도 지퍼 이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빨이 없는 부분 이렇게 피해서 이 부분 역시 이렇게 위아래로 좀 더 튼튼하게 꿰매주신 다음에 이렇게 닫아주시면 드디어 지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퍼 참 부분은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시는 모양으로 아무거나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근데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스타 이 아이를 이렇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어주시면 지퍼 참까지 예쁘게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쁜 라벨을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예쁜 체크 파우치가 완성되었습니다.